지금 가장 큰 재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검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몸통으로 조여 들어가는 것이죠. 오너일가를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하기 위한 그 전 단계로서 2인자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이분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한 상황이 있는데 요 사건에 대해서 좀 기자님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 26일이었죠.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검찰 소환을 원래 받기로 돼 있었어요. 이분께서 이제 지금 롯데 수사 관련돼서 그래서 26일 오전 7시쯤에 이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의 한 산책로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을 했는데 그 발견한 자체의 모습이 이제 넥타이로 목을 맨 상황에서 쓰러져 있는 게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4단계 떨어져가지고 그런 사체로 발견이 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차량에서 유서가 다 발견이 됐고 그러면서 롯데 검찰 수사가 잠깐 삐끗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분 자체가 좀 이렇게 막강한 위치에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현재 죽음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장례까지 제가 알기로 오늘 발인까지 다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5일장 롯데장으로 5일장을 치르신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제 다 이분과 관련된 것들은 다 마무리가 되긴 했고 검찰 수사 관련돼서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기자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분 돌아가신 분 고인이 되신 분이 롯데그룹의 굉장히 핵심 인물 중에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검찰 소환 앞두고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일단 경찰의 수사 결과는 밝혀졌어요. 그리고 장례도 빨리 진행을 하고 하는데. 결국 유서에는 롯데그룹의 비자금은 없다라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과연 이분의 유서대로 그런 어떤 롯데그룹의 비자금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검찰 수사 발표를 보면 이 부회장 개인 비리 혐의는 없다. 근데 재계 관계자들은 자신이 다 책임을 떠안고 가겠다는 의미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하나 죽는다고 해가지고 수사 방향이 틀어지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수사가 중단이 되는 건가요? 네. 그것도 사람을 죽이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살로 내모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저만 똑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채팅창에서도 보면은 뭔가 유서부터가 의심스럽다, 부검한 거 아니지 않느냐, 자살로 결론 내리기 힘든 거 아니냐. 이거 이렇게 수사가 되고 이렇게 큰 사건인데 장례를 빨리빨리 치러갖고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해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자꾸 덮으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유서 자체도 지금 이제 이 회사를 물려받아서 앞으로 계속 후계 구도를 이끌어 나갈 신동빈 회장이 아니라 모든 그런 어떤 지시는 최근까지 다 신격호 회장이 했다라는 유서 내용을 남겼다고 하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결국은 후대를 위해서 선대가 다 희생하고 끝나는 걸로 이제 신격호 그분은 나이도 많고 하니까 어차피 고령이고 병환도 있고 그래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테니 이걸로 다 무마시키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데 지금 친인척도 아니고 혈연 관계에 있는 분도 아니고 약간 꼬리자리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꼬리라고 하기에는 좀 덩치가 큰 꼬리이긴 한 것 같은데 목이죠, 목. 완전. 일단 그 부분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 자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물론 이제 신씨일가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회장까지 올라간 이분이 롯데에 입사해가지고 입지적인 인물로 회사에서 평판도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을 여기 다니신 분이더라고요. 네, 평생 여기 다니면서 핵심 요직은 다 거쳐왔고 신격호 회장 때부터 이어서 지금 현재 신동빈 회장까지 쭉 총괄 회장에서 그 다음 회장까지도 다 이렇게 모셔왔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 회장 밑에서 가신그룹으로 이렇게 꼽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이분 말고도 소진세 사장이라든가 아니면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이라든가 또 한각규 사장이라든가 해서 롯데 자체가 되게 거대한 기업이다 보니까 주요 정책을 맡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가신그룹이라고 지금 뿜지라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신그룹이라고 불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또 이분이 있었던 부서 자체가 전체 그룹을 총괄해가지고 대외적인 것들을 맡는 부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핵심적인 사안을 그러니까 오너가를 직접 불러서 그러니까 신동주나 신격호 회장을 불러서 얘기하기 이전에 여태껏 롯데 수사에 대해서 좀 정점을 찍을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좀 정점을 찍거나 좀 방점을 찍기 위해서 불렀던 사람인데 이렇게 자살을 해버리면서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수사가 크게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검찰은 얘기하지만 약간 흔들리는 모양새를 보이긴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게 보통 이제 뭐 롯데 수사뿐만 아니라 이게 뭐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많이 그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보통 사회 고위층 인사를 수사를 하면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는 자살을 시도하다가 뭐 이게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는 않고 그냥 병원으로 실려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진짜로 자살로 마감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었죠. 예전에 그 성완종 회장이었나요? 예, 그분도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6년 동안 한 76명 정도가 이렇게 6년 동안 검찰 수사를 76명이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전 대통령이셨던 노무현 대통령 역시도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에 뭐 자살을 하신 경우도 되고 뭐 그 이외에도 뭐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이라든가 아니면 현대그룹의 정모원 회장 이분 같은 경우는 수사 받다가 그러셨죠. 이분 때도 되게 충격을 많이 먹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또 부산시장을 지냈던 안산영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국정원 차장했던 이수일 차장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검찰 소환돼서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소환을 앞두고 자살을 하거나 이랬던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난히도 이상하게 이 뭔가 주요 인물들과 관련됐을 때 꼭 검찰 수사를 받다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이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면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거기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이번에 이인원 회장, 부회장 죽음도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분이 굳이 죽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정말 그 사람이 핵심적인 어떤 뭔가를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핵심적인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건지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너무 창피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건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궁금하긴 정말 궁금한데 망자만 아시겠죠.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죽는 행위 자체가 무엇을 정당화시키거나 그게 진실임을 밝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최소한 재판을 다 받아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되 그 재판 결과에 불복을 해서 내가 자살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진짜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더군다나 유서에다가 수사의 향방을 뭔가 틀 만한 내용을 하고 자살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 고인을 뭐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행위 자체가 이게 사회적으로 야 이쪽 편을 들어야 된다라든가 이거 뭔가가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방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떳떳하다면 자살할 이유가 아예 없죠. 그럼요. 그렇죠? 정말 떳떳하다면. 그렇다면 뭔가 있으니까 죽은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뭔지를 정확히 밝히고 가려던가 말던가 해야지. 이러니까 사회가 안 바뀌잖아요. 그 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고질병처럼 누가 하나 죽으면 이제 수사를 안 한다. 이런 게 이렇게 만연해지면은 더욱더 악영향이 그러니까 유족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셔서 핵심 키를 갖고 계신 분이 역사가 평가할 거다라는 그런 황당한 얘기 안 하고 좀 제대로 밝히고 속 시원하게 괜히 오해만 낳고 야 이게 자살이야 타살이야 이런 얘기가 국민들 입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오르내리도록 하는 그런 행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우리 방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욕을 먹어도 제가 먹겠습니다. 일단 뭐 검찰 수사 관련돼서 좀 이렇게 앞으로 살펴보면 검찰이 일단은 장례가 끝나면 오늘까지는 추가로 소환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또 이제 오늘 들어서 슬슬 이제 뉴스가 나오는 것들이 롯데 수사가 재개된다라는 얘기는 다시 나오고 있고요. 검찰은 이제 그동안에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들 중심으로 진행해왔던 수사 방향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앞으로 부를 사람들은 이제 몇 분 안 남은 걸로 지금은 점쳐져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분들은 이미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마친 분들이 대부분이고 일단은 지금 현재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대협력단장 이분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분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곧바로 이제 그룹 가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그다음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 등을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이제 신동빈 회장을 부를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신격호 회장 자체도 지금 부를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아프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고령이시잖아요. 네, 고령이시고 90대시지 않았나요? 이제? 지금 뭐 치매 치료제를 지금 복용하고 계시고 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이제 직접 부르진 않고 서면 조사 정도로 마무리 짓고 롯데 수사를 일단락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좀 안타까운 점은 무언가 좀 그러니까 핵심 인물은 핵심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인원 부회장 같은 경우가.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맡았던 그 위치에서 나올 수 있는 증언이나 아니면은 이게 직접적으로 오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가신처럼 모든 걸 일을 다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조사를 못하고 곧바로 이제 그 그룹 오너가로 간다. 이 점은 좀 아쉽기는 해요. 네. 검찰 수사 앞두고 그렇게 돌아가셔서. 그래서 뭐 온갖 루머들만 무성하고 검찰에서도 여기 돌아가신 게 발견된 게 산책로라고 하지 않았나요? 예, 산책로고 부러진 나뭇가지를 보여주면서 이게 자살의 증거다. 뭐 경찰은 그렇게 해서 바로 자살로. 근데 자살할 때 결론. 그렇게 지위 높으신 분이 산책로에서 넥타이로 자기 목을 스스로 매서 죽는다는 것도 솔직히 좀 예. 빠르긴 했죠. 자살까지 가는 그 얘기가 네. 좀 빠르긴 예. 했는데 또 그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경찰 쪽에서 이제 CCTV 확인하고 이제 행적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돌아가신 곳 인근 근처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대요.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가려고 했다가 다시 또 그 자살한 장소로 가셨다가 다시 또 서울로 가려고 했다 한 두어 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신 행적이 지금 뭐냐 CCTV로 확인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만큼 이제 자살하는 데 있어서 확고하게 그냥 나 죽어야지 하고 와서 자살하신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유추되긴 하는데 솔직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이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진짜 모르죠. 뭐 영화처럼 정말 뭐 온갖 추잡한 것들이 많아서 타살인지 자살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덮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채팅창에서 롯데 검찰이 수사 제대로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가봐야 알 문제긴 한데요. 진짜 롯데가 사실 지금 변호인단에다 돈을 엄청 바르고 있을 거예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옛날 같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정몽 회장 자살했었을 때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뭐 이렇게 언론상에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 롯데 인원 부회장 건과 관련돼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뭐 이런 보도가 잘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진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하도 많다 보니까 수사를 받는 대상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자살로서 그 수사행위 자체를 멈추게 한 적이 많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자살이야 뭐 이런 그러니까 그 고인한테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자살을 하는 분들과 관련됐을 때 이제 옹호하는 뭐 기사를 쓴다거나 할 때 저희가 취재할 때 알아보는 게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을 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라고 얘기할 때는 되게 전방위적인 수사를 할 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이나 뭐 자식들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죄가 있냐 없냐를 둘째치고 참고인 조사로 갔다 갑자기 피의자로 전환돼서 많은 사람들이 불려 들어가서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거에 제일 위 꼭지점에 있었던 분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거에 못 견뎌서 자살을 선택하게 될 경우 이럴 경우 나만 이제 죽으면 이게 다 남들도 편해진다는 생각이 들 때. 검찰이 그러면 뭐 무리한 수사를 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 건은 솔직히 좀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분 말고도 상당히 그 그룹과 관련된 기업 그룹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고 또 이분 자체가 가신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지 실제 그룹 오너 일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너 일가 쪽에서 만약에 누군가 자살을 했다거나 이러면은 뭐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검찰이 딱 자살로 판명되고 났을 때 이제 수사를 잠깐 멈춘다고 얘기했을 때 얘기했던 게 이분에 대한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을 정도라는 거는 이분 자체가 이분 조사를 통해서 그룹 전체의 비리를 파헤내고자 했던 거지 이분 자체의 개인적인 비리로 이 사람 망신 주려고 했던 그런 수사는 확실히 아닌 거로 보이죠 이번 건은. 이미 뭐 돌아가신 분은 본인의 선택인 거니까. 네. 근데 어쨌든 기존의 수사 방향은 기존대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계속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수사 방향이 틀어지고 수사를 중단하고 여기서 딱 하는 게 너무 고질병처럼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앞으로 이런 저는 사실 피해자 같거든요. 네. 지금 사망하신 네. 자살을 그죠. 선택하신 저도 분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피해자를 더 만들도록 부추기는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롯데 수사는 일단은 결론이 나야 될 거고요. 그럼요. 정확하게 예. 비자금을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뭐 일을 했다라는 게 지금 검찰 핵심 수사기 때문에 500억 비자금 서울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분 자체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이분이 자살하시면서 저희가 느끼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느낌은
또 자살이네. 여기서 그냥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쨌든 그분은 그분 일인 거고 이 전체 수사의 틀은 좀 바뀌지 않고 끝까지 검찰이 좀 제대로 수사해서 이번에 뭔가 좀 정확하게 좀 재판을 해서라도 정확하게 그 결론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들 그래도 뭐 최후의 보루가 검찰 법원 아니겠습니까? 예, 응원은 하되 우리가 따끔하게 질책을 해야 될 땐 질책을 해야 되는 조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